최근 한국노동조합 총연맹이 고용노동 분야 규제 혁신 요구 과제를 정부에 제출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의 요구한 내용은 무엇인지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모시고 직접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이 질문부터 드리고 싶네요. 일반 국민들은 양대 노총이라고 하죠, 흔히. 민노총,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차이 잘 구분 못하시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노동 조직으로서의 그 본질이나 기능, 지향점은 뭐 같다고 보는데요. 다른 점이라면 그 한국노총은 아주 그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그 노동조합입니다. 뭐 조합원의 요구를 그 실현하는 방법에 있어서 한국노총은 그 국민의 정서를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며 대화와 타협을 우선시하고 뭐 그런 것이 결렬됐을 때 투쟁으로 전환하는 데 비해서 민주노총은 그 투쟁을 그 문제 해결의 그 주요한 수단으로 더 중요시 여기는 그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노동자 인권 권위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거는 큰 틀에서 똑같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일반적으로 노동조합하면 기업 내에서 노동자들의 임금이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일하는 단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또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인데 그렇다면 한국노동조합 총연맹에서는 어떤 일들을 주로 하는 겁니까? 한국노동조합 총연맹은 그 기업별 노조 단위로 그 이루어져 있는데요. 예. 기업 단위 노조에서는 뭐 기본적으로 임금 교섭과 단체 교섭을 통해서 조합원의 그 권익을 지키고 향상시키는 그런 활동을 그 주로 하는 것이고요. 한국노총은 그 이러한 활동이 그 더 강하게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런 것을 그 지원하는 역할, 또 그 법 제도를 그 바꿈으로써 바꾸는 그런 큰 틀의 역할도 하는데요. 주 5일제 근무나 그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런 것들이 그 한국노총의 그 입법적 성과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 사회적인 그 주요한 문제에 대해서 그저 개입하고 여론을 그 환기시키거나 여론을 그 이렇게 주도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또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그 최소한의 그 삶을 지키기 위한 최저임금 협상 이런 것도 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 조직 노동자뿐만 아니라 그 대한민국의 그 많은 취약한 노동자들을 위해서 그들의 권리에 관한 그 일들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그 한국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 공제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그런 노동자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뭐 여러 가지 그 금융의 혜택이나 건강검진 이런 뭐 혜택도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그 취약계층 노동자들이 좀 가입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뭐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이런 국민의 삶에 그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도 가입자 대표로 그 참가해서 많은 그 국민들에게 그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그런 일도 하고 있습니다. 예, 상당히 많은 일을 하고 있군요. 최근 한국노총이 노동조합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를 좀 철폐해달라 정부에 이런 요구를 했는데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고 어떤 것들이 노동조합의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입니까? 규제 철폐는 그 두 가지 정도만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는 그 타임오프 문제인데요. 노동조합 활동을 그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그 조건들이 있지만 그 중에 그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전임자입니다. 노조 활동에만 그 전념할 수 있는 그 전임자가 적정한 수준으로 그 확보돼야 노조 활동이 그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데요. 그 우리나라의 그 법은 노조 전임자 수를 그 법으로 한계를 정해 놓았기 때문에 노사 자율로 결정되어야 될 그런 문제가 과도한 그 입법적 개입으로 그 통제되는 것은 그 굉장한 규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그 하루 빨리 노사 자율에 맡기는 쪽으로 이렇게 규제가 없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그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파업에서 그 이슈가 됐던 손배 가압류 문제인데요. 노동자가 그 단체 행동을 하다 보면 현행법상으로 그 편법, 불법, 합법의 그 경계를 규정하기가 그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 노동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천문학적인 그 손배 가압류 이런 것들이 그 들어오기 때문에 노동자의 삶 자체가 그 파괴되기 때문에 단체 행동이나 노조의 활동을 그
크게 위축시키는 하나의 그 규제로 작용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결국 그래서- 그게 또 예, 협상의 예. 카드로 나중에 쓰이지 않나요? 뭐 협상의 카드로 쓰기도 하고 네. 실제 그 돈에 대한 목적보다는 그 노조 활동을 그 위축시키는 그런 그 규제로 그 작동을 하고 예. 그 당하는 노동자들의 고통이 그 너무 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그 반드시 그 제도적으로 좀 보완되거나 정비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 전에도 주 120시간 노동이 가능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다가 구설수에 올랐고요. 또 당선 뒤에도 노동연금 개혁 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가 어떤 정책을 진행할 거라고 보시는지 또 그에 대한 한노총의 입장은 어떤 건지 궁금하네요. 예, 노동 유연화 그 정책은 장시간 노동 체제로의 그 기여한 획이다 이렇게 그 보고요. 예. 그 중에 그 핵심이 선택적 근로 시간제의 그 기간을 확대하는 문제인데요. 선택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지만 우리나라의 노조 조직률이 12%밖에 안 되고 노동자가 그 자기의 주장을 그 펴기 어려운 그런 그 열악한 환경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선택의 문제라고는 하지만 사용자가 그 노동 시간에 대한 그 통제, 활용 이런 것을 그 일방적으로 결정하게 될 가능성이 크고 예. 그렇게 된다면 주 52시간으로 제한하는 그런 주 51시간제의 그 근간이 그 무너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그 장시간 노동이 횡행하게 돼서 다시 과로사라든가 이런 중대한 그 노동의 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노동 정책이 자꾸 그 과거로 희귀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미래로 가야 하는데 뭐 이렇게 그 갈등적인 그 정책들이 그 제시되는 것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노동자 또, 입장에서는 이것도 불만이지만 또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최저임금이 너무 올라서 어려움을 겪고 불만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업종별 차등 적용 그리고 주휴수당 폐지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최저임금은 그 법의 취지나 그 이런 것이 그 노동자의 그 노동을 하면 최소한의 그 삶을 보장해 줘야 된다는 취지에서 출발했고 또 그 임금의 그 차별을 그 해소함으로써 소득 격차 해소 이런데 그 중요한 그 순기능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예. 단지 그 이제 문제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최저임금이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할 수 있는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장이 되어야 하는데 영세 소상공인들이 지불 능력이라는 면에서 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게 충돌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는 그 영세 소상공인들의 그들도 사회적인 약자이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예. 그런 분들의 어려움을 그보다 더 어려운 사회적 약자인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희생을 통해서 그 해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그 차등 적용이나 주휴제 폐지 이런 것도 그 최저임금 삭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반드시 그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그 법의 취지대로 그 최저임금을 살리고 거기에 따르는 그 어려움이나 소상공인의 어려움 이런 것은 그 다른 정책적 대안으로 해소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한국노총이 11월에 대규모 노동자 대회를 진행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노동자 대회를 통해서 정부에 어떤 요구를 하실 계획이십니까? 이제 첫 번째는 그 정부가 그 노동개혁, 뭐 연금개혁, 공공개혁 뭐 이런 것을 그 주장하고 있는데요. 개혁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그 방향이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노동계에서는 그 개혁이라고 그 받아들이고 있고 네. 과거의 그 잘못된 정책으로의 획이고 잘못된 과거 정책의 그걸 다시 불러내는 그래서 갈등을 다시 끌어내는 그런 그 개혁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노동자 대회를 통해서 강하게 그런 부분을 막아낼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요구가 있습니다. 가령 그 주된 요구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5인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는 그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이 안 됩니다. 네. 350만이 넘는 그런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부당한 해고를 당하더라도 구제될 수도 없고 예. 또 시간에 많은 일을 하더라도 가산수당을 받는 노동자들이 뭐 9% 정도에 불과하고 예. 또 연차수당 이런 것도 10명의 노동자가 있다면 9명의 노동자 정도만 그런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이래서 같은 노동자인데 규모에 따라서 이렇게 법적 권리를 차별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그래서 이것은 그 전면적으로 그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법 기준법을 그 적용해야 된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5인 미만 사업장에까지 근로기준법을 적용해달라 요구할 거라고 하셨는데 현실적으로 5인 미만 사업주들 영세한 사업주일 가능성도 많습니다. 그분도 굉장히 힘들게 사업하시는 분일 수도 있는데 또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이 경영자들에게는 좀 가혹한 조치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5인 미만 사업장의 그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그 주장하고 있는데요. 네. 저 말씀하신 대로 그 사업주들도 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비용이 좀 덜 들어가는 그런 부분부터 점차적으로 기간을 정해서 점차적으로 네. 추진하는 것도 한 방법이고요. 그래도 사용자의 어려움을 다 해소할 수 없다면 이것은 그 정부가 나서서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래서 더 큰 틀에서도 기업의 어려움을 임금 삭감이나 이런 쪽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기업과 노동자 둘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말하자면 이 사회가 국가의 복지를 통해서 의료라든가 주거라든가 교육, 돌봄 이런 영역에서 국가의 역할을 다함으로써 예. 기업과 노동자의 부담을 좀 덜어주고 그러면서도 사회의 안전망을 확충하는 그런 정책으로 좀 가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국 사회에서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에 대해서 점점 관심이 좀 멀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 MZ세대 더 그런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시고 또 앞으로 어떤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실제로 멀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가요? 그런 반응들이 좀 있더라고요. 예. 근데 저희가 한국노동연구원에서 2030 세대한테 노동조합에 대한 설문을 했는데 예. 89% 이상의 청년 세대들이 노동조합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이런 네. 설문조사 결과가 나온 게 있고요. 그래서 청년 세대들이 노동조합에 대해 관심이 멀어졌다고 보지는 않는데 단지 기존의 노동조합이 청년 세대의 요구나 청년 세대의 가치 이런 것들을 수용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좀 변화해야 되겠군요. 예, 노동조합의 주된 의사결정 기구나 집행하는 분들, 예. 노동조합의 지도자급 이런데 청년 세대들이 자기들의 숫자에 비해서 많이 들어와 있지 못합니다. 예. 예, 그런 부분이 좀 해소돼야 될 것 같고요. 또 활발한 의사소통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청년 세대가 겪고 있는 그들만의 절박한 네. 현실의 어려움, 또 미래 희망조차 가질 수 없는 암울함 이런 것을 우리 사회가 같이 나서서 이런 문제를 해결을 위해서 노력할 때 청년 세대의 무관심이 문제가 아니고 함께 조직에서 고민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노동자 권익 향상을 위해 애써 주십시오. 한노총 김동명 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